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벤츠의 슈퍼 스포츠 세단 263 AMG 4매틱 모델입니다. W213, 263에 와서는 W212의 263과는 조금 차별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일반형 모델에 비해서는요, 먼저 일반형 모델 디자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반형 모델은 지금처럼 이 라인이 이렇게 앞쪽까지 이어져서 그릴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 263 AMG 모델은 이렇게 그릴하고 본넷하고 확실하게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퍼가 그릴을 덮어 싸면서 이 헤드램프 위쪽까지 이 라인까지 올라오고 본닛은 조금 더 작게 가져가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봤을 때 확실하게 차별화가 되면서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커다란 벤츠의 엠블럼은 263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릴이 조금 듬성듬성하게 있는 점도 굉장히 스포티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하단부의 범퍼 아래쪽을 꾸민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날카로우면서 과감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인테이크의 역할도 충분히 해주고 어떤 공기 저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고 있는 것 같네요. 263 AMG 모델에는 8기통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3982cc고요. 최고 출력은 571마력, 토크는 디젤 아닙니다. 76.5kgm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250에서 제한이 되고 있고요. 제로 100은 약 3.5초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연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7.3km로 발표가 돼 있고요. 미션은 9단 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보닛 위에도 그렇고 방열 처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열이 많이 발생하는 엔진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 앞쪽에도 패널이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견고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맨 원 엔진을 고수하는 AMG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장은 4955mm, 휠베이스는 2940mm입니다.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본 세단형도 좀 스포티한 맛이 잘 느껴집니다. 거기에 V8 바이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263은 뭐 더할 나위 없겠죠. 휠 타이어는 앞뒤 모두 20인치고요. 앞쪽은 265, 35, 20, 뒤쪽은 295, 30, 2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브레이크는 AMG 전용 커다란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공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이 됩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가 적용이 되네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이렇게 카본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카본 소재는 확실하게 차량을 스포티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후 측면에서는 일반형 모델과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263 AMG의 엠블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본으로 이렇게 립 스포일러가 위에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하단 디퓨저 부분에는 조금 더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서 공격적인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양쪽으로 더블 듀얼 타입의 AMG 전용 배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분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차별화되어 있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쪽의 어떤 그 범퍼 디자인을 달리 가져가는 것처럼 뒤쪽에서의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차별화되어 있지는 않고 포인트를 줘서 263의 어떤 존재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가 전면부처럼 조금 더 부분의 포인트를 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차별화를 줬으면 범퍼 형상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차량 가격이 있는 만큼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안쪽의 공간은 일반형 모델하고 같습니다. 내장도 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바닥도 작은 포인트지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배터리가 별도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벤츠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스펜션에 활용하는 걸로 보이는 에어탱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벤츠에서 제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에서 봤을 때는 붉은색이 보이고 이 아래쪽에서는 흰색, 그러니까 밝은 빛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이 조명이지만 양쪽에서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안전을 생각하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이는 이 공간을 좀 비춰줄 수 있게끔 굉장히 잘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동 트렁크는 여기서 이렇게 닫습니다. 네, 263AMG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도 하단에 보시면 일반형 모델과 달리 AMG가 보이실 거고요. 뒤쪽에 보시면 AMG의 이 엠블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일반형 모델하고 기본적인 컨셉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가죽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카본으로 처리가 돼 있고 부메스터에 스피커가 들어가는 등 조금 더 고급화를 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키킹 플레이트에는 AMG라고 여기 돼 있고, 시트가 다이나믹 시트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해줍니다. 어떤 의미냐면 날개하고 안장 부분이 운전할 때의 이 코너에 따라서 몸이 쏠리는 그런 걸 캐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예를 들면은 좌회전했을 때, 우회전했을 때 좌우측으로 날개가 지지력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 줍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어떤 운전 자세를 정확하게 잘 잡아주는, 그리고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가죽도 상당히 두껍고 고급스럽고 AMG의 엠블럼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뭐 적당한 쿠션감하고 가죽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통풍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페달은 스포츠 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저는 곰보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금속하고 동글동글하게 고무 재질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 위쪽에서 조향 보조라든가 라인 크로스, 그 다음에 HUD 같은 것들,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차를 리프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버튼들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로터리 타입의 벤츠의 다른 차량들 다 이 모양을 하고 있죠. 로터리 타입의 조명 스위치 있고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뭐가 좀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요거는 방향지 시등이고, 여기서 벤츠는 전통적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컨트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조그마하게 있는 부분이 틸팅과 텔레스코픽이 전동으로 가능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벤츠의 D컷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알칸타라는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땀이 많으신 분들,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선호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감촉이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아무튼 타공을 하던가 이렇게 알칸타라로 다르게 재질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에어혼 부분을 가죽으로 좀 처리를 해줘도 좋겠는데, 1억이 넘는 차량에서 플라스틱 재질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D컷이고 여기에 AMG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에 한번 타볼까요?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8기통이죠. 시동 벌써 걸리는 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클러스터는 스포츠 모드로 보고 있어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프로그레시브나 클래식하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글쎄요, 일반형 모델하고 조금 다르게 스포티한 느낌이 확 전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적용이 되어 있는 카본 소재의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D컷 스티어링, 그리고 시트가 앉았을 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다가옵니다. 이전 벤츠에 비해서 지금 W213에 와서는 벤츠가 전통적으로 이 아웃사이드 미러가 조금 작은 편인데, 그 안쪽에 미러를 광각으로 잘 처리를 해줘서 조금 시야는 좋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에는 이렇게 시프트 패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딱 닿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조금 위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고요. 공조장치 자리 잡고 있고요. 이 공조장치, 그러니까 토글 타입의 스위치를 갖추고 있는 이 공조장치가 생각보다 사용해보면 굉장히 편하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MG라고 커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가 되어 있고, 잿더리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자리가 잡혀져 있습니다. 시거 잭 옆에 자리 잡고 있고요. 커맨드 컨트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손을 이렇게 올려놨을 때도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양쪽으로 볼륨 스위치라든가 여러가지 컨트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라고 해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컴포트, 인디비듀얼, 이렇게 차량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컨트롤도 잘 자리가 잡혀 있네요. 이게 생각보다 딸깍딸깍 하는 느낌도 괜찮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댐핑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는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이렇게 열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열 수도 있고요, 양쪽을 같이 열 수도 있고, 오픈 사이즈도 크고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은근히 이게 접었다 닫았다 할 때, 열고 닫을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접히는 형태, 갈라져서 접혀서 이렇게 열리는 형태도 저는 굉장히 쓰임새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괜찮고요, 두 개의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SD 카드도 여기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도 열기도 여닫기도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안쪽도 깊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여러 가지의 짐들을 조금 안정적으로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뒷자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차량 그레이드를 생각을 하면 선쉐이드 정도는 하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빠져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음메스터 스피커 적용이 돼 있고, 열선 스위치는 여기서 이렇게 3단으로 3단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일반형 모델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가죽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돼 있다고 하는 점이 차별화되는 점 같고요. 기본적으로 ISO 픽스 같은 거 적용이 돼 있습니다. 리어 에어벤트가 있고 여기에 온도랑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여기에 갖춰져 있고요. 제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딸깍딸깍 눌리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제가 몰라서, 요거는 혹시 오너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벤트는 측면에도 B필러 쪽 안쪽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느낌의 뒷좌석 공간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하지만 앉아서 팔을 걸어보면 딱 요 느낌이 상당히 각도가 편안하게 잘 받쳐주는 편입니다. 가죽 마무리도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컵홀더는 앞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돼 있고요, 이렇게 펼쳐지는 게 꼭 포르쉐에서 만들었던 그 컵홀더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귀엽고 독특하죠. 잡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고요, 플라스틱 재질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적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뒤에서 개방감을 모두 느낄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유리를 크게 가져가지 않고 안전을 좀 생각해서 프레임도 적당하게 갖춰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동을 했을 때의 잡소리 이슈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고요. 특히 W214에 와서는 벤츠가 이 수납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지금 매포켓만 보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큰 물병들을 보관할 수 있게 돼 있고, 안쪽에 마무리 역시 벤츠답게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타봐서 작동을 해보면 더 잘 느끼실 수 있으시겠지만, 테일게이트도 여기서 이렇게 트렁크도 편안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이 각도라든가 위치가 아주 적절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어에는 소프트 클로징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좀 달려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설명보다는 이 느낌을 좀 전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계속 운전을 해보도록 하죠. 킥다운을 하다가 악셀을 띄었을 때의 퍼벅퍼벅하고 뒤쪽에서 배기에서 나오는 그 팝콘음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는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게 차량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감탄사만 연발하고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 코너링 좀 보세요. 진짜 사실 이런 코너링은 기존의 M5랑 263을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263 AMG가 조금 열세인 부분이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렇게 말끔하게 개선이 된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 이런 차량을 운전하면서 평정심을 찾고 하나하나 이 리뷰를 짚어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정말 제가 인정하고 존경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흥분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일반인이니까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시고 이 화면에서 전달되는 이 느낌으로 차량의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한번 가름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지금 포매틱이 적용이 돼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코너링이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이거는 언더나 오버를 느끼기가 어렵고요. 와, 정말 밸런스 대단한 차량입니다.
계속 시승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확실히 이전 세대보다 코너링이 좋아졌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W212, 263과 W213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이 모델을 비교해서 시승을 해보시면 코너링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이 두 가지 모드 간에도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요. 특히 스포츠 플러스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박력 넘치는 이 배기음은 이거 정말 매력 있네요. 이 세팅이면은 가슴이 계속 저도 모르게 벌렁벌렁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벌렁벌렁, 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심장이 계속 쿵쾅 뛰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킷에서 한번 이 차를 좀 다이나믹하게 한번 몰아붙여 볼 수 있으면 확실하게 M5랑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속 페달에서 오는 이 묵직함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이 체감 성능은 정상적으로 말을 하면서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잠깐 앞에가 열렸을 때 한번 킥다운을 해보면 참고로 속도 리밋이 지금 250km까지 돼 있는데요. 차량의 어떤 파워트레인이나 어떤 서스펜션이나 전체적인 차량의 준비 상태는 개인적으로는 시속 300km까지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고 꽉 조여져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명도 좋지만 한번 느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직선주로 해서 한번 달려보고 있는데요. 대단히 아쉽지만 차량은 충분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잠재력이 뛰어넘는데 엔진 리밋이 걸리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근데 리밋까지 도달하는 데까지도 뭐 수초가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진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중형 세단이었는데 지금 달릴 때는 포르쉐를 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만 달리면 속도 리밋이 걸리다 보니까 그 점이 못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반 도로가 아니고 조금 서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항에서 활주로 같은 그런 임시도로, 가끔 해외 채널들에서 보면 그런 데서 최고속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차량을 대시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리뷰를 해드려야 되는데 계속 감탄만 해서 조금 서운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평상시에는 그냥 편안하게 타시다가 언제든지 짧은 구간이든 긴 구간이든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포르쉐나 페라리나 뭐 이런 그 본격 스포츠카 쪽으로, 슈퍼카 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263 AMG 같은 이런 모델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매하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단을 조금 더 지향하시거나 또는 완연한 스포츠카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이 선택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저 같은 일반인이 봤을 때에는 정말 꿈의 차량이 아닌가, 드림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3 AMG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내 구간에서 좀 타보고 있습니다. 세단이긴 하지만 시내 구간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편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내 주행 연비를 언급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참고로 해당 차량은 571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론 배기량이 좀 크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은 거는 뭐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평균 연비는 100%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약 3.8에서 4.3 요 사이가 나옵니다. 5km가 채 안 되는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제가 시내에서 뭐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100% 시내 주행, 그것도 출퇴근 시간에 운행을 하시게 되면 그 정도의 연비를 감안하고 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 주행에서 그렇게 편안한 세단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광폭 타이어가 지금 적용이 돼 있고, 제가 컴포트 모드로 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셰시 강성이라든가 서스펜션 셋업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세단, 조금 잘 달리는 편안한 세단을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좀 타이트하고 하드한 느낌을 많이 전달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물론 매니아 분이 이 차를 사게 된다면 좀 무르다 라고 표현을 하실 수도 있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내주행 연비가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 이 차량은 9단 미션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는 시동이 꺼지는 스탑&고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처음 이 클래스 AMG를 경험했던 거는 W211에 2555 모델을 처음 제가 접했었고요. 뭐 오래전 얘기죠. 그 다음에 W212에 263을 접해보고, 지금 W213, 263까지 접해보고 있습니다. 세대가 지금 3번 정도 변화가 됐는데, 뭐 과거 차량들에 비한다고 하면은 연비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뭐 스탑&고 기능도 있고 9단 미션이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5km가 안 되는 연비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와 있을 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테스트해 보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벤츠의 차량들을 시승할 때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국내의 도로 여건에는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저는 지금 앞서 있고 잘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입차 중에서는 벤츠가 가감 속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지금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안정감을 느껴주게 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반응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저는 주고 싶고요. 지금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도 가능한데요. 조향에서의 이 가운데를 유지하고 매끄럽게 라인을 따라가는 요 느낌도 운전자로 하여금 상당히 안정감 있게 잘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조향 보조에 있어서는 타 메이커보다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음하고 진동 수준은 먼저 소음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무래도 광폭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다 보니까 노면에서의 그 타이어 마찰음이 조금 올라오는 편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경쟁 차종인 F10 M5 같은 경우는 제가 시승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글쎄요, 지금 주관적인 비교긴 합니다만은 F10 M5보다 조금 더 타이어 마찰음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면에서의 전반적인 소음 정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263 쪽이 조금 더 정숙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동 부분은 지금 W213에 와서 워낙 그 셰시 강성도 많이 좋아졌고, 여러가지 부품이 결합되는 부분들에서도 많은 개선이 있었다고 제가 벤츠 측에서 한번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진동 부분도 잡소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떨리는 느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억제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은 꽂힌다 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차량은 좀 달리다가 급격하게 풀브레이킹을 해보면 뒤쪽이 이렇게 들리는 그런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차량들이 다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약간 뒤가 들리는 느낌이 들죠. 근데 지금 벤츠 263 AMG 같은 경우는 고속주행을 하다가 풀브레이킹을 반복해서 한번 여러 번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해봤을 때 차체가 앞뒤 모두 고르게 바닥으로 딱 붙는 이런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물론 제동거리도 굉장히 짧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봐도 그렇게 필요한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균일하게 브레이크 담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꽂힌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앞뒤가 정확하게 가운데 탁 가라앉으면서 지면에 달라붙으면서 제동을 해주는 그 안정감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90km, 시속 90km로 정속주행을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의 연비는 10.4 정도까지 유지가 됩니다.
비교적 저 RPM 한 1200 RPM 정도에서 지금 시속 90km가 나오고 있는데요. 9단 미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저는 한 11km, 12km까지는 연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치는 12km를 보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11km는 간간히 찍어주기는 하는데요. 아무튼 정속주행 시 연비는 이 정도고요. 참고로 공인연비가 7.8 정도? 8km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3일 동안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승하는 동안의 평균 연비는 6.8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살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단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해줍니다. 지금 이런 배기음은 글쎄요, 이거를 세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를 정도로 코너링도 정말 날카롭고요. 거의 라인을 끝까지 따라 붙어서 딱 정확하게 돌아나가는 이 날카로운 코너링은 벤츠만이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퍼포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빠르게 달리게 하는 이런 느낌도 벤츠만의 특유의 느낌이 전달이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날카로운 코너링만큼은 W214, 263에 와서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잠깐만 달려봤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 뛸 정도로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기존의 5000cc가 넘는 6000cc가 넘는 엔진을 4000cc 언더로 다운사이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터보라든가 그 다음에 9단 미션의 빠릿빠릿한 반응 덕분에 터보렉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이질적인 느낌들은 이제 저는 솔직히 잘 맞지 못하겠습니다. 차에 더 민감하신 분들이나 레이서분들은 아마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일반인이 탔을 때에는 글쎄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굉장히 힘이 좋은 고배기량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들지 다운사이징을 해가지고 터보 엔진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낸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간단하게 킥다운을 살짝 해보면 이렇게 이 나가는 느낌이 이거를 과연 터보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타이트하게 그리고 빠릿빠릿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W212 직전 세대의 263과 비교를 해보면 세단에서의 어떤 편안함과 본격적인 스포츠카의 그 퍼포먼스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내 주행을 했을 때 세단의 느낌을 W212보다 보다 더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조금 공격적인 드라이빙을 하더라도 그 스포티한 느낌도 역시 W212보다는 조금 더 스포츠카에 가까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차량 한 대로 거의 완벽하게 세단과 스포츠카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HUD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화면에서 보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글씨가 좀 흐릿하고 약간 떨림도 있는 것 같아서 HUD는 저는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벤츠 263 AMG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